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행동 언어 제발. 자, 이제 두 번째 교재를 보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좀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우셨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까지는 문제행동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행동 수정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문제행동이라는 건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또 과학적 이론에 근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작적 조건하에 입증은 근거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셨죠. 자, 오늘은 조금 더 기초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오늘까지는 괜찮습니다.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울 텐데, 자, 이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적 강화와 조건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용어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 심리학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은 핵심적으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오늘 학습할 내용을 좀 살펴보실게요. 자, 오늘 내용은요. 정적 강화와 조건 강화입니다. 자, 먼저 정적 강화는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들이고요. 자, 교재 3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강화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건데 조금 달라요. 이거는 심지어 행동을 증가시킬 뿐만이 아니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건 강화를 잘 쓰면 행동이 증가된 게 유지까지 돼요. 자, 이것들을 또 4장에서 배우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요 챕터부터는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적 강화 3장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실 거냐면요. 정적 강화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인들이 잘 되면 정적 강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잘 안 되면 정적 강화를 망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적 강화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적 강화인 줄 알고 썼는데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정적 강화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지침, 이른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4장에 대해서 배우는 조건 강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강화물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강화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도 학습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건 강화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역시 또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조건 강화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챕터마다 구성이 유사해요. 자, 3장부터는 이제 각 치료 이론들, 기법들이 나오는데 이른바 행동수정 기법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뭐 요인들, 마지막에 항상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지난 시간 내용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수정 복습이니까 좀 짧게 할게요. 사실은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이걸 꼭 넣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수업 내용이 또 어려우니까 또 금세 포기하고 또 덮어놓고 보지를 않거나 심지어 교재도 팔아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걸 우리가 잘하면 좋은 언어 치료사가 뭡니까 여러분들? 좋은 언어 치료사는 언어에 대해 치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발달장애나 자폐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저기 문제 행동을 줄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노련한 언어 치료사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좀 이론이 어렵더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온라인이니까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압축해서 진행되니까 사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행동 수정의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자, 행동 수정이라는 게 교육적 측면이 있었고요. 자,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렇게 사용이 되더라. 이런 내용들 배웠고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였죠. 그래서 발달장애라는 게, 자, 여러분들 지적장애와 자폐증 이 두 가지 용어가 합쳐져 있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과거에는 지적장애를 뭐라 불렀다? 정신지체라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이 알아두세요. 중증도도. 다음에 발달장애 정의를 보시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네. 다음에 자폐증입니다. 자, 우리 자폐증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배우셨어요. 그래서 자폐증이란 게 어떻게 정의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폐증의 주요 특성은 결국은 사회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손상이죠. 그래서 사회적 행동도 문제가 있지만 반영어와 같은 의사소통도 손상된 의사소통도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난 시간에 또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자폐 아동들도 행동 수정에서 효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EIBI, 조기 행동 집중 행동 개입, 조기 집중 행동 개입이라는 걸 사례가 있다. 이게 뭐냐? 자, 그룹 치료가 아니라 개별 지도로 구성해서, 이 전까지는 그룹 치료했었어요. 그러니까 60년대 이전에 미국에서는 특수학급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몰아놓고 거기서 그냥 단체적으로 지도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 아동에 맞춰서 하자라는 게 EIBI예요. 자, 자폐 아동 5명 있으면 5명 다 달라요. 쓰는 반영어 다르죠. 좋아하는 뭐 장난감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도하자. 그래서 선행 자극 반응 보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핵심은 뭐다? 개별 지도이면서 즉각적인 보상을 해라. 자, 자폐 아동 같은 경우 즉각적으로 보상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정신분열증에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좀 편하게 보세요. 배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내용을 좀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여러분들이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이 책은 한국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재는 미국의 아주 유능한 임상가가 쓰신 책입니다. 그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책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 항상 매 치료 챕터마다 행동수정 기법을 소개하는 챕터마다 앞에 사례가 나와요. 자, 사례가 나오는데 제가 온라인에서는 이것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사례는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 71쪽 72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렌이란 아이의 협조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정적 강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영어로는 positive reinforcement라고 하는데, 자, positive가 있고 negative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적 강화가 있고 정적 강화가 있는데, 부적 강화는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배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왜 지금 높아심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국시 같은 거 공부할 때 정적 강화 이런 거 가끔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개념이 어려우니까, 사실 정적 강화가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충분히 또 여러분들 처음 접하는 경우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헷갈려. 강화가 나중에 보면 부적 강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정적 강화랑 부적 강화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나중에 이런 거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특징이 뭡니까? 또 문단을 외우잖아요. 막 달달달달달 뭐 페이지를. 그러면 까먹어요. 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영어에서 이 영어가 훨씬 더 머릿속에 팍팍 들어옵니다. 영어에서 여러분들 파지티브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정적인데, 자, 파지티브가 뭡니까? 자, 파지티브 영어로는 어떤 거냐? 플러스예요, 플러스. 미국 사람들은 파지티브 하면 뭐가 더해지는구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어적으로. 예. 제가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영어 공부하다 보면 파지티브 뭘 더하다, 에디션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정적 강화는 뭘까요?
어떤 행동 뒤에 뭔가를 더해주는 거예요. 네. 자, 반대로 부적 강화는 네거티브는 영어로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레인포스먼트 부적 강화는 빼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적 강화물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정적 강화물 뭐냐 하면 사전적으로 어떤 행동 뒤에 제시돼서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정적 강화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한마디로 뭘까요? 한 단어로 보상. 네. 자, 정적 강화물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보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심리학 기법을 안 배우시더라도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자, 보상. 자, 원리를 한번 보시죠. 간단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정적 강화물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여러분들 바로 정적 강화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에 대한 어떤 정적 강화물. 자,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즉각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즉각적. 예. 바로 받으면 자, 뒤에서 나오는 조건 강화랑 차이가 있다면 즉각적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에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여러분들 아이들을 한번 보실게요. 아이들이 예, 어느 날 숟가락을 이용해서 반찬 투정을 하던 아이가 있는데 이 반찬 투정을 어느 날 이 아이가 먹기 시작해요.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었습니다. 이때 부모님 칭찬해 주죠. 아, 우리 아이 참 잘하는구나.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부터 신나서 반찬 투정을 전혀 안 하게 되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 정적 강화에서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화된 반응이 분명히 증가하기까지는 강화가 여러 번 반복되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조작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환경을 조작하고 자, 그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조작적 행동 또는 조작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74페이지의 표 3-1에 자, 이러한 조작적 반응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강화된 반응이 증가할 때까지 강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즉 정적 강화물을 주면 행동의 발생 빈도가 는다. 자, 여기서 핵심은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이 정적 강화다라는 걸 아시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8가지는 여러분들 제가 제목만 일단 적어놨는데 이거 중요한 페이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지금 이 정적 강화 파트에서 이 교재 챕터 3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면 정적 강화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 8가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딸딸딸 외울 게 아니라 한번 이 제목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것들인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지금 8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 강화 효과를 줄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증가시킬 행동의 선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른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늘려주고 싶어요. 행동을 늘려주는 게 정적 강화라고 했는데 자, 그러려면 증가시킬 행동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증가시킬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자, 만약에 이 행동이 구체적일수록 정적 강화가 효과적이죠. 자,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는 강화물을 선정하는 겁니다. 자, 맞춤형 강화물. 강화물이라는 것도 아주 표준화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강화물은 없어요. 자, 어떤 아이들한테는 음식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놀아주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강화물일수록 정적 강화가 여러분들이 시행하려고 하는 그 정적 강화가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동기화 조작입니다. 자, 강화물의 효과가 변화되면 이 정적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텐데
이 용어가 좀 어려운 게 나오는데 결핍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포화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적 강화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강한 물의 크기입니다. 자, 강한 물이 클수록 여러분들의 강화 행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큰 보상에서 더 큰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규칙의 이용입니다. 여러분들 규칙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시라는 게 여러분들의 정적 강화 효과를 줄 수 있다. 자, 여섯 번째는 강화물의 즉각성입니다. 강화물을 사실 즉각적으로 주느냐 아니면 나중에 지연해서 주느냐는 사실은 정적 강화에 큰 효과를 주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는 수반적인 강화입니다. 자, 행동 직후에 강화를 하느냐 아니면 자, 이것을 우리가 수반적 강화라고 하는데 뒤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아니면 비수반적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시간에 강화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마다 강화를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비수반적 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강화 프로그램의 점진적 축소와 자연적 강화물로의 대체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임상가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점점 없애주면서 일반화를 시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나중에 강화물도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강화물을 이렇게 주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쓰는 게 목표가 될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은 정적 강화의 효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증가시킬 행동의 선택이에요. 자, 우리 지금 살펴보는 거는 정적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고요. 첫 번째는 증가시킬 행동의 선택입니다. 강화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 네, 이것이 결국은 정적 강화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어떤 첫 번째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화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책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동의 발생과 빈도의 변화를 신뢰롭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행동을 구체적으로 행동 수정의 핵심이 행동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측정할수록 이 발생을 우리가 파악하고 어떻게 변화할지 계획을 짤 수가 있죠. 자, 예컨대 아예 처음부터 아주 다이나믹하게 아주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눈 맞춤 같은 거 보세요. 자폐아동이 눈을 못 맞추는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눈을 딱 맞추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눈 맞춤이 나타나는지, 간헐적으로 나타날 때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파악하려면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강화물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행동이 구체적일수록 어떤 강화물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적 강화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강화물의 선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른바 다른 말로 하자면 맞춤형 강화물이에요. 여러분들 강화물이라는 게 뭡니까? 앞서서 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특정 보상이 모두에게 다 통용될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더 효과를 보려면 대상자에게 맞춤형 강화물일수록 보다 효과적이에요. 자, 예를 들면 강화물이 되게 많아요. 음식도 있고 놀이도 있고 때로는 사물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 같은 걸 주는 거요.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간지럽히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것도 강화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칭찬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회적 강화물이죠. 자, 예컨대 사물 어떤 곰인형을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곰인형을 주는 게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만 곰인형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한테 이걸 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처럼 대상자한테 적합한 효과적인 강화물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적 강화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 한번 배우셨는데 반응 뒤에 강화를 추가했을 때 이 반응을 증가시키는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물건이나 사회적 강화나 이런 것들을 정적 강화물이라고 해요. 자, 근데 핵심은 뭐냐? 자, 이것을 제거했을 때 방어가 강화되는 것은 정적 강화가 아닙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부적 강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음
다다음 챕터에서 볼게요. 자, 네거티브 레인포스먼트 다른 거예요. 자, 이것은 핵심은 다시 얘기하면 정적 강화는 어떤 반응 뒤에 이것을 줬을 때, 예, 이것을 더해줬을 때 반응이 증가하는 거고요. 이거를 뺐을 때 증가한다면 부적 강화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부적 강화는 혐오 자극을 제거했을 때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어, 네, 우리가 그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잔소리가 제거됐을 때 반응이 증가하는 걸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